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의 석사과정 김한결입니다. 저는 오늘 Data-Driven Discovery of Coordinates and Governing Equations라는 논문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캐털린 챔피언이라는 분이 PNAS에 2019년 발표한 논문으로 현재까지 966회의 인용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논문이 제안하는 샌디 오토엔코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샌디라는 모델을 먼저 이해해야 하기에 중간에 짧게 해당 논문에 대해서도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샌디라는 기존의 Physics Informed Machine Learning 기법과 오토엔코더를 결합해서 고차원 시계열 데이터의 다이내믹스를 찾아내는 모델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이 데이터로부터 찾아내고자 하는 것은 그 데이터의 주요 변수들, 즉 논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적절한 좌표계, 그리고 그 데이터가 발생한 시스템의 방정식입니다. 감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간단한 예시를 아래에 넣어두었는데요. 예를 들어 간단한 진자가 움직이는 이런 동영상 데이터를 샌디 오토인코더 모델에 넣으면 모델이 이 진자 운동의 미분 방정식을 찾아내주는 것이 대략적인 플로우입니다. 이렇게 논리 자체는 간단한 편이니 이 핵심 논리를 상기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논문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Physics Informed Machine Learning 분야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테니 관련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Physics Informed ML은 물리 이론을 반영하여 데이터를 분석 및 응용하는 머신러닝 기법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AI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가 발생한 시스템으로부터 어떤 역학적 관계를 찾아내는 방향, 어떤 물리 이론을 찾아내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 시스템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어떤 물리 이론을 모델이 따르도록 강제 혹은 유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이게 사실 말이 물리 이론이지 그냥 미분 방정식과 같은 수학적 관계를 갖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 외의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데이터가 적을 때 상대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시계열 예측 및 이상치 탐지 또는 디지털 트윈이나 2D, 3D 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interpretability, robustness, generalizability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시가 될 만한 연구들을 아래에 가져왔는데요. 왼쪽의 그림은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 PINN으로 바이오 임피던스 시그널을 가지고 혈압을 리컨스트럭션, 에스티메이션 한 연구였고, 오른쪽의 그림은 비행기와 같은 기체에서 연료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가, 시간에 따른 연료 사용량을 역시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로 예측했던 연구입니다. 둘 다 베이스라인 모델들보다 피규어를 보면 월등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문을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샌디는 2016년 그리고 샌디 오토인코더는 2019년에 제안된 연구라서 꽤 시간들이 된 연구들이지만 그래도 제너럴하게 적용 가능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하고 Physics Informed AI 모델들이 취하는 논리가 어느 정도 일관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분야 특성상 그렇게까지 아웃데이트 되지 않았다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연구실에는 비교적 낯선 방법론인 만큼 최신 논문들보다는 초기 연구를 소개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래 예시로 가져온 요 세 논문들처럼 현재까지도 샌디라는 것을 활용한 다양한 논문들이 제안되고 있긴 하나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드릴 샌디 오토인코더가 비교적 직관적이고 쉬운 편이라 생각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샌디 오토엔코더는 차원 축소를 통한 주요 변수 특정과 데이터 내 역학적 특성의 탐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프레임워크인데요. 시계열 데이터는 어떤 고차원 공간의 변수들 간 특정한 관계성 하에 생성되었음을 전제해야 하고 또 그래야만 시계열 데이터란 것이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역학을 찾아내는 방법론들이 꼭 물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다양한 도메인의 시계열 분야 연구에 영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소 생소한 영역일 수 있으니까 논리 전개를 조금 보편적인 상식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상의 모든 현상은 물리 법칙을 따라 발생하는데요. 에너지 보존 법칙, 라그랑지안, 유체역학 등 많은 법칙과 이론이 존재합니다. 뉴럴 네트워크와 같이 정말 복잡한 복잡계가 아닌 많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을 역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governing equation, 즉 지배적인 방정식이 존재합니다. 아래 예시 영상들과 같이 유체역학, 그리고 이 용수철의 단순 조화 진동, 심지어 두뇌 활동에도 governing equation은 존재합니다. 물론 실제 세계에서는 다른 노이즈나 상호작용도 존재하겠지만 어쨌든 그 현상에 대해 가장 지배적인,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governing equation을 찾아서 최대한 parsimonious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의 분석입니다. 여기서 parsimonious란 단어는 한국어로 번역하기 어려워서 단어 그대로 사용했는데 직역하면 인색한이지만 물리학에서는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면서 최대한 간결한 정도의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 이는 모델이 가져야 할 중요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용수철의 운동을 설명하는데 막 열 몇 개의 텀이 들어간 방정식을 쓰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오히려 이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만 할 수 있는 일종의 오버피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뒤에서 다른 예시와 함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올바른 좌표계 설정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같은 현상이라도 좌표계 설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성에 공감하기 위해서 예시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동일한 태양계의 움직임을 지동설로 해석했을 때와 천동설로 해석했을 때의 결과물입니다. 같은 현상, 같은 태양계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지동설이 훨씬 간결한, 즉 parsimonious한 설명이 가능한데요. 당연히 태양을 중심으로 다른 모든 행성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태양 기준의 정지 좌표계를 설정하는 것이 올바른 좌표계 설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 간단한 예시로도 알 수 있듯이 적절한 좌표계의 설정은 parsimonious dynamical system의 발견에 필수적인 것이죠. 여기서 좌표란 곧 중요 변수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목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High Dimensional Dynamical Data를 Low Dimensional Parsimonious Dynamical 모델로 변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고차원 데이터에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부터 그 현상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몇 개의 변수들만을 찾아내는 동시에 그 변수들을 이용해서 어떤 다이내미컬 모델을 parsimonious하게 적절히 설명하고자 하는 것, 즉 그 시스템의 좌표계와 governing equation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아래의 예시들을 보면 앞에서 봤던 진자운동 동영상을 넣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방정식을 찾아내야 할 것이고 유체의 흐름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넣으면 유체역학의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찾아내는 것이 좋은 모델이라면 해내야 하는 태스크일 것입니다. 사실 이 샌디와 같이 데이터로부터 적절한 식을 찾아내는 것은 아예 새로운 게 아니라 당연히 원래 있던 분야인데요. 심볼릭 리그레션이라고 부르는데 주어진 raw 데이터에 가장 적합하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휴먼 리더블한 숫자와 기호들, 다른 말로 심볼릭 익스프레션을 발견하기 위한 리그레션을 말합니다. 실험 데이터 피팅 하신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사이파이 패키지를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데이터 피팅해서 어떤 식들과 식의 코이피션트를 찾을 때 많이 쓰는 사이파이 패키지도 이런 부류의 알고리즘입니다. 심볼릭 리그레션은 보통 제네틱 프로그래밍, 즉 뮤테이션이나 크로스오버와 같은 작업들을 통한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요. 아래의 영상은 지금은 케임브리지의 교수님인 크랜머라는 분이 제안하신 PYSR이라는 알고리즘인데 상당히 좋은 알고리즘인데도 꽤나 최근인 2023년에 제안된 것을 보면 의외로 아직 연구 중인 분야입니다. 아무튼 신디도 심볼릭 리그레션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한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앞으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만 단어가 논문에 언급된 김에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논리는 되게 간단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해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핵심적인 플로우를 다시 요약하고 가자면 고차원 데이터를 인풋으로 집어넣으면 모델로 주요 변수들을 찾으면서 오토엔코더로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방정식을 최종 결과물로 얻는 것이 본 모델의 골자인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디 오토엔코더를 이해하려면 신디라는 기법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논문을 일부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버뷰를 하고 들어가자면 주어진 측정 데이터에 대해 거버닝 이퀘이션을 구성하기 위한 후보 함수들, 캔디드 펑션들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어떤 함수들을 살릴지 결정하는 스파르스 벡터 매트릭스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당연히 안 와닿으실 테니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것이고 감을 먼저 잡기 위해서 아래의 러프한 예시를 보시면 실제 시스템에서 측정된 데이터들을 신디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주요한 함수들을 골라서 이 캔디드 펑션 라이브러리에서 주요한 함수들만을 골라서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플로우를 갖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일단 신디는 Sparse Identification of Non-Linear Dynamical Systems의 약자로 Discovering Governing Equations from Data Sparse Identification of Non-Linear Dynamical Systems 라는 제목으로 스티븐 브런턴 교수님이 2016년에 발표하셨고 현재까지 무려 4748회의 인용수를 기록 중입니다. 사실 오늘 소개드리려는 논문이 이 교수님 연구실에서 포닥으로 일하셨던 분이 썼던 논문입니다. 아무튼 요약하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다이내미컬 시스템의 측정 데이터로부터 거버닝 이퀘이션을 찾아내는 방법론으로 캔디드 펑션 라이브러리에서 적합한 기저함수를 찾아서 방정식의 개수의 수치를 추정하는 것이 신디의 목적입니다.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메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세상의 모든 변화는 결국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 그 물리계가 어떤 미지의 미분 방정식을 따를 테고 이 시스템을 잘 기술하는 미지의 F는 parsimonious 해야 할 테니 결국 몇 가지 텀의 기저함수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에 사용된 기저함수들은 1, x1, x1, x2가 있을 것이고 아래 로우에는 sin x1 그리고 exponential x2 이런 기저함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캔디드 펑션 라이브러리에서 가장 적당한 기저함수들을 찾아 그 선형 결합으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함수 f를 표현하는 것이 모델의 목표인 것이죠. 이제 이론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디의 연산은 크게 두 번의 스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미분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이 미분한 값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주어진 측정 데이터 x를 시간에 대해 미분합니다.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요 각 행들은 시간 순서대로의 측정값 t1부터 tm까지의 측정값들이고 각 열들은 측정된 변수들입니다. x1 변수, x2 변수부터 xn번째 변수까지
이렇게 변수들인 것이고요. 이걸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은 아래와 같은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x, y, z 세 가지 변수들이 시간에 따라 측정되었다고 한다면 x1, x2가 아니라 x, y, z 세 가지 변수들이 시간에 따라 측정되었다면 오른쪽의 그림처럼 이렇게 시간에 따라 미분값들을 쭉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기저 함수들을, 어떤 베이시스 펑션들을 후보로 둘 것이냐를 결정해서 펑션 라이브러리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익스포넨셜을 안 넣고 상수항 1차 다항식, 2차 다항식, 3차 다항식 그리고 삼각함수까지만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다가 삼각함수를 빼고 익스포넨셜이라든가 다른 더 복잡한 베이시스 펑션들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는 다른 거는 안 넣고 5차까지의 다항식 텀들만 기저함수로 포함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캔디드 펑션 라이브러리의 매트릭스는 앞으로 세타라고 부르겠습니다. 스텝 2에서는 앞에서 만든 베이시스 펑션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기저함수들을 사용해서 governing equation을 표현할지 그 기저함수들을 골라 담는 작업을 하는데요. 수식으로 먼저 표현하자면 x equals to 세타 크시를 만족하는 크시를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크시는 스파르스 벡터의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로 쉽게 말하면 펑션 라이브러리에서 기저 함수를 골라 담는 역할입니다. 물론 주어진 데이터에 이렇게 노이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우시안 노이즈 Z를 포함해서 이렇게도 쓰지만 여기서는 일단 노이즈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방정식을 구성하기 위한 기저 함수이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최대한 parsimonious 해야 할 것이고, 그럼 당연히 최대한 적은 수의 텀들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매트릭스가 스파르스해져야 하는 것인데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단순한 진자운동 하나 설명하는데 막 10개, 20개 텀이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일종의 오버피팅이고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스파르스한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등식을 만족시키기 위한 x 닷 마이너스 세타 크시 이 차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최소 제곱법 로스에다가 최대한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를 스파르스하게 하기 위한 라소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합니다. 정리하자면 왼쪽의 이 텀은 x 닷 equals to fx, 즉 x 닷 equals to 세타 크시를 만족시키기 위한,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한 로스인 것이고, 이 오른쪽 텀은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를 최대한 스파르스하게 적은 수의 베이시스 펑션만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의 로스인 것입니다. 이 두 로스가 가장 작도록 하는 크시가 가장 좋은, 가장 최적의 코에피션트 매트릭스가 되겠죠. 요 샌디 모델은 딥러닝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백프로퍼게이션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고안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림으로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인데 로렌츠 시스템 이라는 카오틱 시스템인데요. 당연히 이게 무슨 시스템인가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으로 시간에 따른 XYZ 데이터를 생성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걸 주어진 측정 데이터를 미분한 데이터를 모델에 넣으면 최적화된 크시는 결과적으로 여기 그림에 있는 대로 이런 개수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시 1 컬럼은 마이너스 10x 그리고 10y를 갖고 있는 거고, 크시 2는 28x 마이너스 1y 마이너스 1xz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는 기저함수를 골라 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각 베이시스 펑션들의 개수들도 결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각 변수들에 대해서 따로따로 보면은 x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개 컬럼, 두 개의 베이시스 펑션들만 활성화를 시킨 것이고요. y에 대해서는 xy하고 xz까지 세 개의 베이시스 펑션을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방정식, 이 governing equation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보면 이 두 번째 로우가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이렇게 만든 시뮬레이션 결과와 오리지널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이 상당히 비슷한 모양으로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샌디를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 정도만 해도 데이터로부터 거버닝 이퀘이션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충분한 게 아닌가 싶은데, 뒤에서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차원 데이터를 다루지 못하고 특정 변수에 대한, 이렇게 x, y, z 같은 특정 변수에 대한 측정 데이터를 떠먹여줘야만 그 주어진 변수들의 측정값들에 대해서 오로지 동작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샌디였고, 이제 이 샌디를 오토인코더와 결합시킨 샌디 오토인코더가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금까지 본 것처럼 샌디는 각 차원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동작할 수 있지만, 여러 채널이나 변수가 있는 고차원 데이터의 경우에는 올바른 좌표계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차원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비디오 혹은 multi-location measurements, multivariate chaotic data, 기후 데이터와 같은 그런 데이터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샌디 가지고 다루기 위해서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고차원 데이터를 차원 축소한 후 샌디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PCA나 오토인코더와 같은 차원 축소 방법을 먼저 사용하고 샌디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사실 축소된 차원이 그 트루 시스템, 오리지널 시스템의 차원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진자는 사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 각도 세타 하나, 딱 하나의 변수가, 각도란 딱 하나의 변수가 중요한 것인데, 샌디 없이 먼저 차원 축소를 하는 경우에는 요 세타라는 중요 변수를 찾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특히 데이터가 적을 때 더 심각해집니다. 데이터가 적을 때는 차원 축소를 했더니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만 잘 작동하는 이상한 좌표계를 찾을 수도 있는 것이죠. 즉, 그냥 오토인코더만 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좌표계와 다이내믹스를 동시에 찾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governing equation을 찾는 symbolic regression 방법인 샌디와 차원 축소 방법인 오토인코더를 결합해서 스파르스한 다이내미컬 모델과 좌표계를 동시에 찾는 방법론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아키텍처만 보면은 그림처럼 그냥 단순한 오토인코더입니다. 근데 이 단순한 오토인코더를 샌디와 함께 학습시킴으로써 오토인코더의 레이턴트 벡터 z가 좌표계를 표현하도록 학습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결국 적절한 로스 펑션이 필요한 것인데, 저자는 이런 로스 펑션을 제안했습니다. reconstruction loss, 그리고 x 데리버티브에 대한 로스, z 데리버티브에 대한 로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르스한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를 얻기 위한 regularization 인데요. 이렇게 보면 텀들이 4개나 있어서 복잡해 보이니까 하나씩 순서대로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인코더 모델이니까 당연히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있어야겠죠. 주어진 고차원 데이터 x와 오토인코더에서 인코더 파이와 디코더 프사이를 거쳐서 리컨스트럭션한 x의 차이에 대한 로스입니다. 그림으로 따지면 요 오리지널 인풋과 리컨스트럭션한 인풋, 요 두 부분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샌디의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도 함께 최적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로스들도 필요한데요. 먼저 주어진 데이터 x의 시간에 대한 미분,
요 X.의 reconstruction loss입니다. 사실 이 논문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세미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수식 자체를 꼭 이해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X.은 그냥 앞에서 봤던 것처럼 측정 데이터, 고차원 데이터 인풋의 시간에 대한 미분일 뿐이니까 주어진 것이고요. 이 오른쪽 항을 보면 일단 출력값의 야코비안입니다. 요거는 왜냐면 X를 인코더, 디코더에 넣었으니까 모델이 예측한 X인 것이고 이걸 Z에 대한 야코비안을 계산하겠다는 거니까 출력값의 야코비안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단순하게 이 모델의 Z 추정값입니다. 이게 왜 Z 추정값이냐면 앞에서 봤던 신디를 그냥 떠올리시면 됩니다. 신디의 목적 자체가 Z.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요 두 항의 곱을 러프하게 쓰면은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출력값의 야코비안이니까 dx, dz인 것이고 여기는 Z-니까 dz, dt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곱하면 dx, dt처럼 볼 수 있고 이것은 당연히 x.인 것이니까 dx, dt, x.의 예측값이 됩니다. 그림으로 치면 요 인풋의 미분값과 그리고 출력값이랑 레이턴트 벡터의 값을 가지고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x.의 리컨스트럭션 로스였고요. 그 다음은 레이턴트 벡터 z.에 대한 로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이 모델의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에서 리컨스트럭션과 X.에 대해서는 그냥 정답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슈퍼바이스드로 할 수 있었지만 막상 제일 중요한 이 모델이 찾고자 하는 레이턴트 벡터 Z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슈퍼바이스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로스를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서 왼쪽 항을 보면 인코더의 출력값, 즉 모델이 예측하는 요 Z의 X에 대한 야코비안이고 요것은 DZ-DX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 뒤에는 X 즉 DX, DT와 곱하면 DZ, DX랑 DX, DT를 곱했으니까 DZ, DT가 나올 것이고 따라서 오토인코더의 Z. 예측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앞에 요 텀이랑 똑같이 그냥 신디로 추정한 Z.을 그대로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가운데 레이턴트 벡터의 미분과 신디 모델의 예측 자체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로스는 regularization term입니다. 앞에 신디에서 봤던 것처럼 기저함수 골라담고 개수를 정하는 코에피션트 매트릭스가 가능한 한 스파르스해지도록 유도하는 라소 레귤레이제이션 텀을 추가한 것인데요. 그림에서는 이 부분에 코에피션트 매트릭스에서 활성화된 기저함수, 활성화된 벡터들의 개수를 줄이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물론 람다 값들은 이 앞에 붙어있는 람다 값들은 로스들의 가중치를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로스 펑션을 도입함으로써 신디와 오토인코더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게 되고 신디의 generalization과 interpretability 그리고 오토인코더의 차원 축소를 통한 좌표계 탐색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주요 변수 결정 능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딥러닝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자가 사용하는 이 interpretability라는 용어에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요. 여담으로 이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신디 오토엔코더가 복원한 이퀘이션이 꼭 정답이라는 보장이 없지 않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논문에서는 governing equation이 확실히 존재할 것인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는 동력학계를 대상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략 어떤 이퀘이션이 있는지는 알고 있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퀘이션이 있으나 정확한 폼과 정확한 코에피션트의 값은 모르는 경우에 더 가까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때문에 이 governing equation이 확실히 존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찾아낸 이퀘이션은 정답에 가까울 가능성이 그래도 매우 높지 않을 것 아니냐라는 논리적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정말로 학습이 잘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으니 어펜딕스와 코드에 있는 실제 학습할 때의 프랙티컬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신디의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도 오토엔코더와 함께 백프로퍼게이션으로 학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앞에서 레귤레이제이션을 사용했다고 해도 특정 기저함수들에 해당하는 코에피션트들이 알아서 완전히 0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리지널 신디 논문에서도 사용한 이 sequential thresholding이라는 알고리즘을 적용했는데요. 아래 그림처럼 500 입학마다 0.1 이하의 값을 갖는 그런 코에피션트들은 아예 그냥 0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때 특정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안에 특정 코에피션트들을 0으로 바꿔버리기 위해서 마스킹 매트릭스를 사용하는데요. 이 마스킹 매트릭스는 한번 비활성화된 것들은 되살리지 않고 끝까지 0으로 놔둡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regularization 사실 이 기저함수의 개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각 코에피션트 자체 값의 크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벡터 개수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0이 아닌 녀석들, non-zero term들의 값 자체도 작아지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만 학습하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보다는 코에피션트들의 크기가 살짝씩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도중에 마스킹 매트릭스를 고정한 상태로 L1 regularization term 없이 1000 입학을 더 학습합니다. 이 과정을 저자는 coefficient refinement perio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non-zero term들이 점점 커져서 이상적인 값에 가깝게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아키텍처입니다. 오토엔코더의 구성에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만 사용했고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각 실험마다 다르게 조정을 했는데 특히 레이턴트 벡터 z의 개수, z의 크기나 1차 미분을 쓸지 2차 미분을 쓸지 그리고 어떤 기저 함수들을 후보로 포함시킬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이 어떤 것이냐, 어떤 시스템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다시 자세히 보겠지만 진자운동은 1차 미분이 아니라 2차 미분이 필요할 것이고 반면 로렌츠 시스템은 1차 미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스템마다 설정값들은 달라지게 되고 이 아래 테이블들은 이 연구에서 진행한 세 가지 실험들의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값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할 만한 possible question들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레이턴트 벡터 z의 차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이것은 그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직접 추정을 하거나 여러 개 실험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디의 예측은 꼭 1차 미분일 필요 없고 사실 앞에서도 봤듯이 2차 미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디의 코에피션트 매트릭스의 스파르시티와 오토인코더 리컨스트럭션 성능 간에는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의문에는 당연히 있고 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파트입니다. 논문에서는 세 가지 현상에 대한 실험들을 진행했으나 그 중에 리액션 디퓨전 시스템은 굳이 우리가 AI 모델을 공부하는데 물리적인 개념까지 이해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해서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오리지널 신디에서도 봤던 로렌츠 시스템으로 똑같은 실험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똑같은 실험을 굳이 한 이유는 이게 고차원 시계열 데이터가 지금 아닙니다. XYZ 세 개의 변수들만 측정한 거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똑같은 실험을 한 이유는 오리지널 신디가 잘했던 것을
오토엔코더랑 합치고 나서 갑자기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짓을 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일부러 같은 태스크를 잘 해내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사실 그리고 일반적인 시계열 논문들과 달리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들, 기존의 다른 모델들과의 성능 비교를 하기가 애매합니다. 왜냐면 요거는 정량적인 지표랄 것도 좀 애매하고 아예 방법 자체가 독자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상 혼자서 이렇게 정성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요 두 번째 로우에 있는 것이 샌디 오토엔코더가 발견한 거버닝 이퀘이션들인데 보면 원래 툴 시스템과 뭔가 좀 다릅니다. 요 개수들도 다르고 사실 보면은 사용한 베이시스 펑션도 하나가 여기 있는 게 여긴 없고 여기 없는 게 여기 하나 있죠. 그래서 잘못 찾았는가 하면은 그건 아니고 요 찾은 결과를 좌표계 선형 변환을 적절하게 해주니까 원래 툴 시스템과 완전히 같아졌습니다. 이 좌표계 선형 변환은 그냥 요 현상을 어느 좌표계로 보냐, 어느 관점으로 보냐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잘 찾아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넌리니어 펜듈럼입니다. 사실 그냥 넌리니어라고 했지만 간단한 진자 하나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한 동영상인 것이고요. Z를 진자의 각도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샌디 오토엔코더가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찾아낸 결과를 보면은 마이너스 0.99 사인 D가 나와서 0.01의 개수 차이만 빼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잡아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험들을 여러 번 해보면 이렇게 잘못 뜬금없는 식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자가 왜 그런 것인지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봤듯이 sequential thresholding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코에피션트를 한번 잘못 죽여버리면 다시 살릴 수가 없고 여기서는 실수로 약간 우연하게 사인을 한번 비활성화 시켜버리는 바람에 이 이후로 어떻게든 비슷하게 최대한 복원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함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interpretability라고 했지만 이렇게 잘못 찾아내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찾아낼 때는 굉장히 정확한 이 동영상 데이터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확한 이퀘이션을 찾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주요 컨트리뷰션은 주요 차원이 주어지지 않은 어떤 다이내미컬 시스템의 고차원 시계열 데이터로부터 거버닝 이퀘이션을 찾는 방법론을 제안한 데 있고요. 그리고 심볼릭 리그레션 방법론인 신디를 딥러닝 모델 오토엔코더와 결합했다는 그런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리미테이션은 일단 노이즈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노이즈한 데이터는 정확한 미분값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거버닝 이퀘이션도 잘 못 찾고 그리고 노이즈한 데이터를 잘 그 안에서 주요 변수들을 찾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물론 노이즈 데이터로부터 미분값을 잘 추정하는 기법들이 있고 뭐 노이즈를 제거하는 전처리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완화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논문을 읽고 샌디 오토엔코더나 그냥 샌디 모델의 다양한 연구의 활용도 및 실용성에 대한 엠피리컬한 검증이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히 물리학 실험이나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아닌 노이즈나 다른 자잘한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도메인의 고차원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적용 사례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번 논문 세미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